안녕하십니까.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팀장입니다. 2023년 3월 22일 화요일 공개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는 저녁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저녁에 그 미국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전격적으로 이제 AI 의료 진료를 진출한다고 GPT-4에 적용하는 인공지능 A로 진출한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아직 우리 국내에서는 잘 이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GPT-4가, GPT 4세대가 이제 막 공개한 바 며칠 안 됐죠. 진짜 빠른 속도로 각 분야에 깊숙하게 지금 침투하게 빠른 속도로 침투하고 있어요. 출시하자마자 GM의 GPT-4 인공지능 차량용 AI 비서를 개발한다고 공개를 했고, 이건 뭐 며칠 지났나요? 의료 분야에 진출한다고 또 공개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클라우딩에 지금 사용하려고 지금 대기줄을 서고 있어요. 거기 왜 그러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클라우딩에 이제 GPT-4 이제 인공지능 기능을 이제 그게 이제 투여를 해서 이제 그 기능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카카오톡 거류 같은 경우는 원래 아마존 AW 아마존의 그 이제 사용하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함께 사용한다고 이제 그 이제 일부분을 이제 그쪽으로 교체한다고 공시를 했어요. 그럼 뭐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상관 크죠. 상관 크죠. 제가 지난번에 그 인공지능의 출현은 GPT-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모달이죠. 뭐 문자 쓰는 거는 기본이고, 기본이고, 뭐 영상, 이미지 뭐 다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말 한마디 말로 그냥 플랫폼이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이제 문자로 그 이제 검색 엔진이 된 지 이제 딱 엊그제 일 같은 1월달 공시했는데 몇 달 사이에 진짜 큰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렇게 플랫폼에 인공지능 플랫폼에 이제 진출하면 이제 구글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가 큰일 난 거예요. 지금 큰일 난 거. 뭐 이 구글만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이게 플랫폼 기업들도 좀 빠른,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좀 도출해서 국내 시장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건 둘째 치고, 그러면은 우리 국내 시장에 어떤 변화를 나타날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치 플랫폼에서 이제 바로 이제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지나가 버리죠. 뭐가 플랫폼이에요? 뭐가 플랫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는 이걸 좀 빠른 속도로 여러분께 전해져야 될 것 같아서 미리미리 방송. 지금 아직은 한경밖에 지금 보도되고 있지 않아요. 다른 그 채널에서는 이야기 아직 하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저녁에부터 어젯밤에 미국에서 전해진 소식이에요. 뭐 크게 뭐 큰 놀라운 사실 그런 것은 아니다만 근데 1년에 이런 이 한 주 동안 GPT-4가 출시한 바로 각 산업과 기업들의 이런 동향들 보면은 큰 변화의 예고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제가 그랬었죠. 초거대 AI는 여러분 단순한 테마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인류의 혁명이에요, 혁명. 투자 안 하면 바보예요. 바보 되는 거예요. 투자하셔야 돼요, 반드시. 근데 기존에는 GPT-4가 출시할 때 그때 문자만 적용했을 때는 뭐 자연 언어라든가 그런 개발 기업들이 많이 가고 했는데 지금 출시하자마자 지금 바로 지금 공시한 게 뭐냐면은 차량용 AI 비서를 공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A러를 공개를 했고
그러니까 이 GPT가 인공지능 GPT가 어디 가장 핵심이 순서가 지금 나란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AI 비서스 안 쓸까요? 당연히 써야 되죠. 국내 없을까요? 있어요. 단지 이제 그 뭡니까 그런 플랫폼이 안 된다는 것이 좀 약간 좀 아쉽고, 사실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조사한 바로는 몇 년 전부터 이미 시작했어요. 인공지능 그 비서를 딥러닝하는 그 사업을.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내부에서도 그게 이제 사내 벤처가 있죠. 예, 그 이제 자금 지원해서 막 시작 한지 몇 년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상장 벤처 기업들이 여기에 사업을 같이 지니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더라면은 이게 이제 현대차에서 만약에 직접 마이크로소프트의 GPT-4를 플랫폼을 사용하겠다 공시하면 그러면 게임 오버예요. 게임 오버.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 다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아직 공개한 것은 아니다만 뭐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고. 근데 다만 우리는 투자자예요. 공개하면은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시장의 정황을 좀 잘 파악해서 좀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삼성은 그렇죠. 삼성도 금방 그 나온 뉴스 보니까요. 그 로봇 사업 있잖아요.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인수 추진을 하겠다고 금방 그 이제 DS의 사장님이 이제 금방 그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은 그 소프트웨어는 약해요. 원래 원천적으로 반도체 기업에서 연구 개발은 잘라도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가 아주 약하죠. 그 후방 산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플랫폼을 그 하겠다면 인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는 뭐라고 설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요. 1년에 우리가 일상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터득하시갖고. 근데 안 팀장님은 계속 금융위기 온다면서 그걸 투자하셔도 되나요? 그 고민 저도 안 해본 것은 아니에요. 고민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밖에서 비 오나 눈 오나 성인 뭐 이렇게 힘들어도 성인들은 자기 스스로 매야 되죠. 그렇죠? 성인이니까. 그럼 인공지능은 뭐나? 갓 태어난 아기예요. 갓 태어난 아기. 그러니까 뭔 말이냐? 정부에서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산업을. 막 태어난 산업을. 그래야 앞으로 삼성전자가 3공장, 4공장에서 나오는 3나노, 4나노 시스템 반도체들이 대규모로 팔릴 거 아닙니까? 그걸 어디다 적용할 건데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에 3나노, 4나노가 필요가, 그러니까 너무 고사양이라는 거죠. 이게 앞으로 천상 인공지능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가. 자, 그래야 삼성도 이제 대규모로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이라도 금융위기 터지면은 가장 대박 나는 것은 삼성전자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그 이제 알고리즘 개발하는 기업이고, 그걸 구동시키려면 시스템 반도체가 꼭 필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 시스템 반도체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각 칩마다 메모리는 메모리, 그 시스템 칩에서 정보를 수정하면 메모리는 그걸 저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3나노, 4나노 세대에서는 칩이 다 통합이 돼요.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통합이 되는 그런 이제 칩들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떤 방향이 있냐면 이제 대역폭.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DDR5가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인공지능 시스템의 그 용량이 부하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DDR5로서는 인공지능에 적용하기가 힘들다 그 말이죠. 용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여기 분야에서는요, 안 팀장이 조사한 바로는 SK 하이닉스가 더 이렇게 삼성보다 좀 더, 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대역폭 메모리는
인공지능하고 메모리 반반씩 들어가 있는 그런 예, 차세대 칩이에요. 어, 이제 그게 이제 그 이제 계층마다 이제 3D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대용량의 그런 이제 그 정보 처리하고 연산하고 저장이 다 가능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예, 그 점차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의 뭐 서버나 뭐 장비나 그런 데 이제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안 팀장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 공개된 것은 핵심 3가지 사업이 있죠. 인공지능, 차량용, 초거대 AI 개발하는 거하고 의료용, 예, AI 개발하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아, 맞죠. 클라우딩. 클라우딩은 클라우딩인데 기존 클라우딩이 아니고 그러니까 GPT, 예, 인공지능 기능을 이렇게 투입되는 그런 이제 클라우딩 사업이야만이 이제 뭡니까? 예, 기업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 아마존 외하고 구글에도 하고는 있겠죠. 단지 이제 기술이 좀 아직은 예. 근데 문제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크게 2개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하나는 윤리 문제. 예, GPT가 너무 똑똑해서 이제 불법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 하고, 그럼 이것으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제 보안업계에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 GPT-4로 예, 그 뭡니까? 그 보안의 이제 채널 뚫고 하는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결론이 났다 보니까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 이 2가지 이런 큰 문제가 지금 예. 아직 인공지능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큰 난항이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투자자 입장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MS대로 마이크로소프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뭐냐? 걔네는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걔네가 대한민국의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이 데이터를, 딥러닝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냐? 당연히 인공지능 개발하는 벤처 기업들이 이 딥러닝을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 아니죠. 이게 이제 플랫폼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이게 이제 상품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누굴 만나겠냐는 그거는 인공지능 그 벤처 기업들의 이제 선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가장 강자냐? 그러니까 AI 벤처 중에서 누가 딥러닝을 많이 매개 변수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최강자죠. 그런 거는 적자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예,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딥러닝한 기업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분야에서 주도할 큰 그룹이 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공부 잘한지 못한지 모르죠. 근데 우리 뭐를 알 수 있어요? 그 아이의 환경을 알 수가 있잖아요. 거기 바로 뭐냐면 딥러닝의 기술, 이제 데이터 양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원천적으로 예, 아무래도 조건이 좋은 애들이 앞으로 더욱 성장하겠죠. 그것입니다. 다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난아이를 다 보면 다 똑같아요. 안 보여요. 근데 애들마다 뒤에 배경은 다 틀리잖아요. 생활 환경이.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벤처를 찾아낼 때는 환경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아이가 뭐 잘생겨 못생기고 뭐 시가청년이든 뭐 이런 거 보이는 걸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다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만약에 진짜 좋은 벤처를 찾아내셨다면 근데 벤처는 일정한 리스크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만. 그리고 대기업들 아직 대부분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인공지능을 잘 준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들은 인공지능 사업을 어떻게 진출하면 좋을까? 부서를 만들고 지금 연구 개발에 투여할까? 아니죠. 제일 좋고 빠른 방법은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거예요. 인수를 해서 그 사업에 직접 뛰어 들어갔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자금줄을 넣어서 그 사업을 키워가지고 자기 이제 자기 사업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거죠. 뭐 대기업 돈이 많으니까 인수 합병 열심히 앞으로 예, 올해는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상장해 있는 기업 그 벤처 기업들은 지금 20몇 개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진주를 찾아내라는 거죠. 다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좀 지혜로운 투자를 좀 잘 하시면은 어느 날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벤처기업이 어느 거래에서 인수했다 하면 그거는 뭐 여러분 인생 한 방 터지는 거예요. 로또 당첨입니다. 예, 뭐 몇 배, 몇십 배 금방 가버립니다. 그거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안소장의 그냥 그 이제 투자 전망이에요. 뭐 절대는 아니고, 앞으로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죠. 왜냐면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이제 그 MSGPT로 모든 산업에 다 침투되도록 정부에서 가만히 두지는 않을 거라면 자국의 기업들도 보호해야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진출을 하는데 대규모 진출하기는 각 정부마다 좀 일정한 이게 뭡니까 제재를 두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국내의 인연의 이런 변화가 어떻게 조짐이 돌아가는지.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개해버리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이런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해서 예, 그런 기업을 좀 일찍 발굴해가지고 다 얼마라도 진짜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주식에서 그동안 계속 손실만 많이 보셨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투자 하나하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래를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내야 할 그 미래의 변화예요. 뭐 투자해서 돈도 버는 거 좋지만은 다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저희는 지금 한 달쯤 됐어요. 예, AI 그 인공지능 포트폴리오를 지금 매집한 지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자 이것만 설명드리고 바로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꿈꿀 때가 아니에요. 빨리 잠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대중 투자자들 아직 안 몰려왔을 때 빨리 준비를 해야 여러분께서 이제는 주식시장으로 용돈 버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은 여러분 이제 평생 이제 주식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빨리 좀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러분 성공 뭐 하면은 자기 운명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팔자 믿지 마세요. 예? 자기를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 인공지능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몇십 년 주식 투자하면서 저는 진짜 하늘에서 예, 진짜 뭐라 해야 될까요? 예. 하늘에서 저보고 부자 되라고 내려주신 기회인 것 같아요. 그 기회도 기회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또 거기서 성공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 몇천만 몇억 이런 게 아니에요. 잘하면 몇십억씩 벌 수 있는 거예요. 뭐 어쨌든 이분 예, 데드풀의 배우 레이놀드 이분 아시죠? 예, 이분이 스타트업 그러니까 벤처기업 투자해가지고 이제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뭡니까 그 기업을 이제 그 양도를 했는데 그 시세 차익을 4천억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 예,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성공시켰대요. 뭐 연예인이라서 그럴 수 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도 투자의 안목을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벤처 기업에 투자하면은 리스크가 그만큼 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벤처를 선택할 때는 좀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벤처 투자가 문화가 아직 크게 뭐 시장에 안착된 것은 아닌데 미국에서는 뭐 역사가 길죠. 예. 자, 저희는 이렇게 된 게 한 달여간에 무슨 준비를 하는 처음에 AI 의료 그 비대면 의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하고 같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께는 뷰너 딥노이드를 추천을 했고 우리는 다른 걸 했어요. 예. 근데 뷰너하고 딥노이드가 수익률이 지금 아직 더 높아요. 우리는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데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종목 공개는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 그게 또 지금 자 오늘 날로 보면은 지금 한 90%까지 예, 근접했습니다. 그냥 100% 수익군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지난주부터 예, 우리가 두 번째 의료의 그 벤처 기업을 매집 중에 있어요. 거기 그 나중에 제가 이제 통계로 이제 고급 회원, VIP 회원들을 이제 이렇게 좀 통틀어서 보니까 어느 회원들은 아직 이게 인공지능 의료에 그 매집을 못 했다는 분들이 계시가지고
두 번째 기업을 제가 발굴을 한 거죠. 보고는 있었는데 좀 빠른 투입이 좀 예상이 돼서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차량용 플랫폼 현대차 거래와 협력하고 있는 벤처 기업을 인수를 했고 그리고 삼성 스펙을 하나 샀어요 우리가. 왜? 삼성은 앞으로 이 분야에서 인수 합병을 이제 열심히 할 테니까 분명히 할 겁니다. 이제 어느 날 어떻게 발표하는 건 모르죠. 만약에 삼성에서 어떤 인공지능 사업을 어떻게 인수한다고 나오면은 그거는 뭐 스펙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가 있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비상장 기업에서 유일하게 5나노 지금 그 삼성의 파운드를 맡긴 기업이 있어요. 그게 어디라고요? 퓨리오사 AI 비상장 벤처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그게 기술이 뭐 엔비디아하고도 막 이렇게 한 분 이렇게 기술 비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엔비디아를 그거 한 적이 있습니다. 21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 파운더리로 지금 2천억 그 시장에 펀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지 아직 모르겠어요. 비상장 기업이라 정부가 제한적이어서 만약에 어느 날 이게 다 펀딩이 제가 보기에는 서로 돈 넣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없거든요. 야내가 유일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클라우딩. 왜 클라우딩이냐? 제가 금방 말씀드렸었죠. 클라우딩은 클라우딩인데 이제 클라우딩다 뭐가 들어간다? 인공지능 생성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존 클라우딩하고 인공지능 클라우딩은 이거는 진짜 차별하는 거죠. 그냥 클라우딩 투자하되 AI 클라우딩에 벤처기업에 투자하면은 주가 수익률이 더 희망이 있다. 이렇게 해서 5개 분야를 지금 MS보다 저희는 더욱 좀 확대해서 준비를 미리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급 팀원부터 VIP까지 지금 이렇게 매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융위기 와서 이런 거 다 주가 폭락하면 상관없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 될 거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기업들이 다 지금 좀 기간이 좀 지나서 다 상당히 폭락을 했어요. 물량이 다 거의 소진됐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금방 그랬었죠. 야네는 정부에서 산업으로 얘기하면 갓난아예요. 갓난아. 금방 태어나.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런 기업들을 보호해줘야 돼요. 정책적으로. 할 겁니다.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딱 뭐가 같냐면은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정부에서 대대적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기는 오히려 야네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금융위기를 벗어나려면 특정 산업 분야를 키워야 돼요. 그럼 정부에서 뭘 키울 것이냐 말이죠. 뭐 인프라 건설할까요? 전력 할까요? 아니면 물론 공항 건설은 예정되어 있고 물론 기초 인프라 투자하는 것도 이거는 이제 좀 뭐라 할까요? 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경제 현재 성장의 그 진로를 지금 비교해 본다면 이제 그 기초 인프라 건설해서 국민 경제를 살린다는 건 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제 삼성전자처럼 시스템 반도체에다가 이제 300조 한다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4세대 산업 4차 산업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4차 산업 중심이 뭐예요? AI 반도체. 자, 지금 AI 반도체는 2세대까지 진입이 됐어요. 2세대는 뭐냐면 뉴로모픽이에요. 뉴로모픽. 이게 뉴로모픽이 뭐냐면은 인간 대뇌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 대뇌. 예. 말이 좀 긴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좀 한번 찾아보시기를. 지금 여기 사업에 지금 연구 개발하는 우리 삼성전자 협력해서 지금 개발 중인 기업들이 있어요. 예?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직은 공장 일단 공장을 먼저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깁더랬어요.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좀 긴박한 만큼 그럼 우리가 인공지능을 제가 얘기해 드리기가 좀 뭐 하니까 이제 일단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만약에 인피니트 헬스케어 못 사신 분들은 유비케어 좀 보셔도 돼요. 예? 같습니다. 병원의 디테일 이력 기록을 하는 기업이고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역시 녹십자 그룹이죠. 뷰녀가 녹십자잖아요. 유비케어도 녹십자의 자회사예요. 예. 녹십자가 지금 뭡니까 비대면 의료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유비케어죠.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 한 분, 예, 이거는 6,000원 아래하고 5,000원 중간에서 여기서 매집하면은 1차 매집하면 딱 좋겠네요. 예? 벤처 기업은요, 좀 자금이 있는 분들이 투자하는 게 좋아요. 중간에 문제 생기더라도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투자 금액이 작으신 분들은 이게 안전한 기업들로 하셨으면은 더욱 좀 유리하겠습니다. 예? 어. 요즘에 삼성에서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삼진 뭐 하도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는 뭐 입이 다 아프네. 뭐 알아서 매집하세요 이제는. 예? 우리는 여기서도 주차하고 여기서도 주차하고 여기서도 주차하고 또 주차하고. 아무튼 200 이상의 아래 우로 여기서 매집을 하셔서 가시면 돼요. 예?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스마트 싱스, 예. 이제 로봇 사업도 진출한 게 다 로봇 사업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뭐 로봇은 가만히 있으면 혼자 알아서 돌아가나요? 아니죠. 스마트 싱스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뭐 들어갑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스위스 로봇에. 그러면은 앞으로 삼진이 사업화가 앞으로 상당히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바로 끝났네. 금방 고대형 메모리를 말씀드렸죠. 고대형 메모리 같은 경우는 윤팩을 좀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 기업을. 자, 1,600원 안팎 들어오면 매집을 좀 권유해 드릴게요.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테스트하는 그런 외주 기업이에요. 한 60% 물량을 담당하고 있대요. 앞으로는 이제 고대형 메모리가 출시되면은 상당히 수혜가 갈 거라고 보여지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인공지능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1,600원 안팎에 들어오면은 한번 매집을 좀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형 메모리 HBM. PIM은 아니고요. PIM은 이제 VIP가 이제 매집하려고 좀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NPU PIM이 우리나라의 앞으로 제일 핵심적인 기술 가치를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기업군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기업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미기 살린다 하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거기 뭐 하루 이틀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거기 이제 상용화 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지려고 지금 3공장은 다 짓고 4공장을 지금 지려고 첫 삽을 뗐어요. 지금 한창 건설 중일 겁니다. 완공이 2026년인가 7년인가 그럴 겁니다. 예. 자, 그로 인해서 저 이제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이제 얼마한 그런 부를 누적하느냐, 본인이 선택에 달려져 있습니다. 술 좀 그만 드시고요. 술 드셔봤자 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튿날 아침 일어나가지고 이제 소변병은 다 나가는 거. 미래 위해서 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지금 한국이 어떤 사회인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있는 사람은 계속 있고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게 저는 대학 때부터 워낙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예, 좀 성공에 좀 욕망이 좀 컸다고 했을까요? 예. 어릴 때 하도 집이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서 더 이상 나도 이제 가난한 거 너무너무 싫어서 예. 저는 사실 진짜 공부하기 안 좋아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대학 다닐 때 2008년도 금융위기를 제가 다쳤거든요. 리먼버러스 사태 그때.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그때부터 금융을 가르치기 시작했었어요. 주식을 대학생한테. 급한 거죠. 우리 대학생들은 너무 금융을 모른다 하니까. 그때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대학마다 금융 관련 수업을 개강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입문을 한 거죠. 근데 금융과가는 없어요. 경제학과, 뭐 재정학과 이런 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경제학을 배우면은 이제 금융 부분은 자기가 혼자 알아서 공부해야 돼요. 자격증도 자기가 혼자 알아서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석사 대학원 가고 나서도 맨 금융공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 분야에서 좀 하려고. 예. 딱 이게 뭐 선물 옵션 들어가니까 진짜 복잡하대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운 것은 아니고, 예, 어쨌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직장 다녀서 뭔가를 이룩하는 그런 시대는 부모님 시대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 세대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좋은 아이디어로, 응? 좋은 아이디어로 자기만의 사업을 가져서 그걸 이제 크게 성공시키는 거죠. 금융도 가능합니다. 예, 금융도 가능합니다. 이 벤처 기업이라는 것은 기술을 상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상용화 되거나 대기업에 인수 합병돼 버리면 기업이 바로 뭐 10배 뛰는 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주가가 10배 간다니까 되게 웃어 보이시죠? 좀만 기다려 보세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겁니까? 그럼 무엇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혹시 저도 적은 금액으로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몇십 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그게 이제 기회라니까요. 근데 여러분께서 안 팀장 말을 계속 간보고 있어. 진짜? 맞나? 에이, 뽕쟁이. 그러다가 진짜 그렇게 변해버리면은, 나 왜 안 했지? 그때 되면 뭐 다 넣은 거죠.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 운명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계속 솔트룩스를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한 달, 두 달, 세 달. 세 달 좀 안 돼. 두 달 좀 됐죠. 주가가 5,000원에서 4만 원 갔어요. 두 달 사이에. 8배 간 거죠. 저는 10년은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었어요. 이렇게 단기에 이렇게 빨리 오르는 이게 무슨 아닌가. 솔트룩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냐. 그만큼 이게 앞으로 우리 세상을 지배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께 강력하게 그런 걸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제가 이 솔트룩스가 주가가 형성하는 것을 보고 바로 사람들이 모르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의료 인공지능과에 이제 여러분 그냥 의료 분야가 가장 돈 되는 사업이에요. 인공지능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100% 진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 투자자보다 한 달 앞서서 시장을 바라본 거예요. 주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이제 다 100% 이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100% 끝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만약에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절대 한두 배로 끝날 분야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장의 동향이라든가 이걸 알아야 돼요. 시세 차익 먹는 사람이 만약에 투자했다면 벌써 던지겠죠. 저희는 절대 팔 생각 없어요. 얼마? 앞으로 2, 3년은. 얼마까지 갈까? 몰라요. 아무튼 저는 기본은 10배는 보고 있어요. 꿈일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에서 길을 닦아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바로 그러면 그 나라 MED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하고 이제 환경법이 나오니까 2차 전지 이건 뭐죠? 뭐 중요하진 않은데 한번 참조만 하세요. 삼진하고 윤택은 인공지능하고 집중 연관되어 있는 간접적인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스마트싱스의 그 뭡니까 서버를 공급하는 삼진하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고대형 메모리에 그런 테스트 해주는 윤택. 그러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발달할수록 그 고대형 메모리가 생산량이 증가되면은 윤택이 가장 수혜 받는 그 반도체 테스트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게 고대역 중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한 단계 좀 우라고 보여져요. 그다음에 기타 종목들은 제가 저희 이제 보급 회원팀에서 지금 주어지는 포트폴리오로서 공개하기는 좀 뭐해서 어쨌든 그겁니다, 여러분. 돈이 그러니까 투자금 적은 사람들이 적은 투자자가 한번 꿈을 꿀 수 있는 기회예요.
원래 주식시장 룰이란 것은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돼 있는데 이런 기회는 진짜 두 번 다시 없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 동안. 하세요.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이제 뭐 기회도 알아보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이 분야는 절대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일단 시작만 하면은 최소 1년 이상은 투자하시게 될 거예요. 그 중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거죠. 한 300% 갔다가 200% 떨어지다가 500%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경험 뭐 해봤죠. 롤러코스터. 저희는 많이 해봤어요. 100%까지 수익 냈다가 빵원까지 온 적도 있어요. 저희는.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만큼 투자에 대한 이제 그런 뭐랄까요. 그러니까 전쟁 나가도 전쟁 자주 나가던 노병들이 전쟁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놀아봤던 이제 투자를 해봤던 사람이 그런 투자를 또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어쨌든 근데 뭐 문제는 없냐? 문제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 바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윤리 문제라든가 벤처 기업이다 보니까 성공 뭐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오랫동안 장기 동안 투자 경험으로 기업들을 이제 선별해서 지금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특정 어느 하나에만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실패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A료 하나, 차량용 하나, 그렇죠? 클라우딩 하나, 막 이런 식으로 삼성 스펙 하나, 막 이런 식으로 시스템 반도체 하나. 이 중에 뭐 몇 개 성공, 하나만 성공하도 대박 나는 거 2개 성공하면은 여러분 뭐 진짜 뭐 3개 성공하면 재벌 되는 거예요. 재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 재벌은 몇십억은 있어야 재벌이죠. 작은 재벌이죠.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로? 다 몇천이라도. 가능합니다. 예? 자, 시장이 근데 중간에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내일 모레 이제 미국의 FOMC 이제 금리를 발표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각 나라, 미국에서 유럽으로 이제 뱅크런 사태가 계속 터지고 하는데, 그 아시아로 언젠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언론에서 PF 대출을 계속 강조했는데, 작년부터. 이게 우리나라 단순히 PF 문제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 금융은 다 연결돼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발표될지. 근데 금융위기 우리가 발생했다고 상황을 가정하자고요. 그래도 여기 인공지능은 유일하게 어느 나라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하자면은 국가의 미래 발전을 비례를 해서 가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정부 정책 지원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전 세계로 상대로 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의 사업과 비추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이게 각 정부에서 상당히 유력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안 팀장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미래 사업을 구상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보다도 더 선진된 더 큰 움직임을 레이더로 지금 다 지금 레이더 치고 있어요. 분명히 치고 있다니까요. 발표해버리면 다 넣는 거예요. 넣습니다. 아무튼 운명은 저는 제일 안타까운 나중에 우리 회원들 막 돈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지고 공개해보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두 분 다시 안 온다니까요. 어쨌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하는 것이고 이게 참 좀 경제가 좋을 때 이렇게 인공지능이 확장됐으면은 정말로 제가 진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여러분 가입시키겠는데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이 좀 맞물려 가지고 이게 덕이 될지 피해가 될지 확신치는 않은데 근데 저는 일단 덕이 될 거라고 제 투자 경험으로 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인공지능 자체가 아직 기술 부분이잖아요. 상용화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잘 팔리고 못 팔리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 혁명이에요. 뚜껑째로 다 바뀌는 겁니다. 하세요. 됩니다. 자, 여러분 인공지능의 탄생으로 우리 운명을 한번 바꿔봅시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고 녹화를 올릴 테니까요. 다음 방송에서도 또 시장의 일련의 변화가 나타나면은 다음에 방송은 목요일이니까 그날은 이제 FOMC 이제 금리 발표를
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미국에서 발표하면은 우리나라는 목요일에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입니다. 예. 아침 되면 이제 금리가 결정이 되니까 0.25가 될 가능성이 크죠. 예상대로 0.25가를 인상되면 크게 시장에 뭐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분명히 금리를 올렸어요. 뱅커런이 막 터지면서도. 그러니까 어쨌든 1년의 시장의 변화를 좀 지켜봅시다. 예? 되도록이면 포트를 축소해서 안전자산 갈아타는 게 가장 좋다. 예. 그렇게 좀 이렇게 추종해서 자기 자산을 좀 잘 관리해 가면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상관없는데 금액이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안 팀장이랑 좀 논의해서 빠른 포트폴리오 수정을 좀 빨리 이렇게 결정을 해서 빨리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을 때 결정하세요. 뭔 말인지 아세요? 예. 앞으로 혹여나 어디에서 어느 국가에서 은행이 또 부실 뱅크런 생겼다 하면은 난리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시아 어느 나라에서 또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막는다고 이게 막는 게 아니에요. 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막은 적이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심리 공포 심리 하면 일촉즉발하면은 막 이렇게 확산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경제 수치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계속 수치로 투자자한테 막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 심리를 어떻게 수치로 추적이 가능합니까? 공포는 공포뿐인데. 그러니까 한 2분기 정도 들어가서 경기가 확 이제 위축되고 하면은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지속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에서는 이제 대출을 계속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실물 경제로 나타난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실물 경제에 침투되면은 이제 그때에서 본격적으로 금융 위기 신호가 여기저기서 터질 거예요. 그때는 이제 폭락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2008년도도 경험했고 97년도도 경험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근대 역사에서는 2번 금융 위기를 세게 닥쳤죠. 3번 닥치면 바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산은 자기가 잘 관리해서 잘 관리한 상황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면 여러분 진짜 떼부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어떤 기업을 어떻게 무엇을 매수할 것인가 안 팀장하고 논의 한번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보이거든요. 앞으로 뭐가 많이 갈지. 그렇죠. 그렇게 같이 뭐 회비 얼마 좀 낸다 해서 그걸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큰 돈 벌 사람들이 작은 돈을 아껴 하면은 크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수 팀장의 도움도 좀 받으면서 본인의 역량을 합쳐가지고 미래 큰 부를 향해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예, 인공지능의 탄생으로. 아무튼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성공 투자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